지금 형제분들, 그러니까 이제 큰 누님은 하고 형제분 지금 세 분이 살아 계신가요? 네, 세 분이요. 선생님하고 그 위에 누이, 그다음에 큰 누이. 아니 또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 둘째 부인한테 낳았던 그 그래서 있어요. 그 가족사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뭐 윤복진 선생님 지금 딸 낳은지도 모르고 이북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건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월북이냐 납북이냐 그 딴 사람들은 편히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그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거를 안 하고. 아버지에 대한 거를 자꾸 이렇게 저 인터넷이 좋죠. 옛날 신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국회까지 가야 되고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고 그래서 45년도 이후에 뭘 해봤냐 그래서 신문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참 올라가셔가지고 그런 서로 남북관계 이데올로기에도 참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면서도 이화 여자 자료를 찾았는데 이화 여자 중등학교 미술 선생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미술 선생을 불러다가 세미나도 열고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그래서 내가 역할이 참 그런 게 하나였고 그다음에 자선 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울의 명동, 남대문 이런 데서 다 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할 때 신문자를 보면 이인성이 하고 문학엔 누가 가르치고 이인성이 그런 거를 아동을 많이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도 아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945년도 이후부터도 이렇게 아동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살아 있었다면 처음에 초기도 방정환 선생님이 한 개벽사 거기서 상 받았고 끄트머리에 갔을 때 지금 망우리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영훈 선생님이 뭐 해당화라는 시를 졌을 때 공교롭게 이인성이 44년대 해당화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 역작을 굉장히 큰 걸 그리는데 2m 30이죠. 150호짜리 그 정도를 그렸을 때 그 전쟁 중에 지금 막 2차 대전 막바지에 일본이 패망인데도 불구하고 저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앞에 군인들이 서서 이인성 그림을 보고 있는 신문 기사도 있고 그래서 야 전쟁 중에도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거는 대단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많은 그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우리 미술 발전에 대해서 했구나.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인성. 네. 그림에? 그림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림 그 자체에 대한 열정이. 그분이 쓴 말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림 속에 사라지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의 최고라고 그 글 쓴 게 있어요. 그분이 글 쓴 말을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김 선생님 이인성이 글 쓴 거 하나 뭐 족자했다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글도 잘 썼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인성이가 쓴 글을 모아서 한번 드려보는데 그걸 가지고 시극도 만들었었고 대구에서 그걸 가지고 내방 가사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떤 아까 그 당시에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만능인 같아. 뭔가 사범학교 선생들이 풍금도 치고 뭐 다 했듯이 그 당시에 전 엘리트라고 할까 인테리들은 뭐 노래도 배웠고 우리 때도 뭐 도덕까지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술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미술반 하는 걸 힘있고 내 친구들 보면 정말 못 그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내가 저 그려서 한번 보여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미술반은 안 갔어요. 근데 그 시간표 중에서 미술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미술 시간만 오면 무섭다는 거야. 나는 아니다. 나는 미술 시간이 그렇게 좋다.
그럼 네 것까지 그려줄게. 내가 그러면서 미술 시간만 되면은 팔레트 챙기고 또 아버지가 쓰던 거라든지 그런 거 챙기고 물감 닦고 아주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 이렇게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 대학은 못 갔지만 어떻게 되면 지금 생각한다면 뭐 그게 좋았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 뭐 선택은 뭐 갈림길이지만 다닐 때 그 이 김뭐더라 우리 미술 선생님이 그분이 처음으로 이인성에 대해서 아는 분이었었어요. 그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분도 처음 뜻밖의 만난 거예요. 이인성을 아는 사람이 없죠. 전시회 가면 화가들이 원로 화가들이 네가 이인성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냥 유명한 분이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서 내가 유명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됐어요? 나름대로 그 이인성은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인데 알아주는 사람은 미술계에서만 알아준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회화과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너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놀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가? 그때 한번 느껴봤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 들어갔는데 지금 권진규 선생님의 사모님인가 그분이 우리 교대 교수였었어요. 그래서 73년도에 그 권진규 선생님이 자살하죠 아마. 그때 저도 알았는데 그분이 또 이인성을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론 누나도 다 이대 다니고 그랬지만 이대에 있는 그 김인순 선생이라든지 이준 선생님이라든지 조병덕 선생이라든지 그분들이 잘하니까 어머니랑 찾아가고 그리고 그 백기만인가 뭐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한국일보사가 그때는 참 잘 나갔거든요. 한국일보사에서 뭐 그 책 만들 때 그런 분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권혁현 선생님은 또 우리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거든요. 흥남 사람인데 흥남 사람인데 그분이 권혁현 선생님이 흥남 사람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김응수 선생님도 참 있는데 김응수 사람이 흥남 사람인데 아버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더라고. 저게 그림이냐고. 김기창이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아버님이 볼 때는 너 그림 더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꾸짖더래. 니네 동네 사람들은 그림을 김응수 가지고 야단치는데 야단 맞았다고 그러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나쁘게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더니 결국은 김응수가 그 다음 미술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화고녀 미술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김응수가 이인성 그림을 사고 파는데 또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이런 4시간이니까 말을 많이 했는데 더 많아요. 할 얘기가 이게 붓을 이거 만들어도 뭐 누구 얘기하대로 재미나게 만들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버님 돌아가신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얘기할 때가 됐고 또 아버님이 그림에 대한 열정은 포스터에 보면 알다시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표에 나와 있는 거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 그 13시부터 16시까지는 또 16시까지 오후 6시까지는 또 그림 그리고 그림 6시부터 1시간 쉬고 7시부터 밤 뭐 8시까지 또 그림 시간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일요일은 사생 나가는 거야 매주.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서 그림 여기 학생 오면 이게 천재라는 말은 혼자 딴 게 아니다. 뭐 우리 흔한 말로 뜀박질도 혼자 뛰면 금메달인데
올림픽처럼 여럿이서 떴을 때 금메달이지. 이인성은 금메달이다 이거죠. 여럿이서 나가서 뛴 거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국전 파괴하고 뭐 나가는 거 시합하는 거 싫어하고 왜 떳떳하게 나가서 1등을 해야지. 그 무슨 소리야. 나 혼자 뛰면 마라톤 혼자 뛰면 나 1등이야. 근데 이인성은 일본에 가서도 관전이랑 관전 다 출품하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그런데 왜 그림을 안 그리고 있냐 이게죠. 내가 계명대학교 대학원 다니다가 애들 공부 안 하길래 대학원 다녔거든요. 석사 코스로. 그래서 보니까 공부들을 안 해요. 야 얘네들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웬만한 애들이 전시회 이런 데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전시회 오프닝 하는 날 술 먹는 거고. 그 전시회 가는 이유를 보니까는 전시회 끝나고 나서 술 먹기 위해서 가는 거야 다들. 이제 시작할게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서 지금 기념사업에서 하시고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대표님이 혼자서 그냥 쭉 끌고 오셨고, 근데 이것이 기념사업회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이인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소식, 소명 그 단어가 헷갈리는데 그게 제가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까 건축가 하는 애들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건축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보니까는 지금까지 그냥 유명하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 유명한 것도 다이아몬드가 이게 크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다. 엣지가 있어야 된다. 조그만 것도 엣지를 내야겠구나. 그렇다면 뭘 할까? 그러면 기념사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메모리를 그러지만 그 사람의 업적을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스타가 됐냐. 그 다음에 스타가 하는 모든 거를 좀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35, 6, 7살에 조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전시장 가면 남들은 안 가지만 저는 전시장을 자주 갔어요. 왜냐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잘 찍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영상 물고 내가 다 편집하고. 그래서 사진 사업을 하려니까는 그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시간이 없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사진으로 대신 대리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의 구도를 제가 좀 잘 잡는 이유가 그거죠. 그림의 캔버스를 보듯이. 그런데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렵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거 뭐도 내가 하는 직업도 모든 게 어렵고 그렇지만 이 어려운 거를 한번 실제로 부닥쳐봐야겠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제가 홍익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학과를 내가 들어갔어요.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한 1년 또 1년. 근데 역시 뭐냐면 제가 이 크로키가 잘 되더라고요. 연필만 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안 보고도 눈 감고도 그리는 연습해보고 손 가지고도 손이 움직인 거 이렇게 그려보고. 피내림이에요? 피내림이에요? 어, 아버님 피내림이야? 아니 그리고 또 띄지 않는 그림 지금도 띄지 않는 그림 막 해가지고 뭐든지 저기 붓을 안 띄고 어떻게든 가면은 그림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이런 그림이라든지 손을 안 띄고 계속 그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는 지하철 같은 데도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발에 스케치북이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얼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재미나요. 저 사람은 중간에 눈이 있는데 안경도 참 잘 만드는 거죠. 눈하고 귀 높이하고 같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이인성 그림 그리는 사람의 내가 99%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코미디언보다 더 머리가 나 코미디언을 인정했거든요. 코미디언보다 더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이건 숫자적으로 착착 들어가게끔 하고 벌써
맨 마지막까지 알고 사인할지 그 시점까지 머릿속에 넣고 밑바탕부터 내려왔으니 얼마큼. 그리고 난 조영남 씨하고도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분도 화가, 내가 그래서 아 형 대체 화가요 가수요? 어? 뭐 그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야 나 화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참 공감 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음악은 건반의 수가 있대요. 그거 이상 못 넘어간대. 그리고 또 모든 건 높은 음자 높이 있어서 거기 못 넘어간대. 근데 그림은 무한정하게 넘어간대. 그 말은 참 말 하나 잘했다. 어떻게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무한대라는 거 알겠다 이거죠. 폭이 넓다는 거죠. 그림은 어떤 오선지 안에서 꽉 거기서 못 넘어간다. 건반도 요거 주면 여기서 못 넘어간다. 그럼 형 화가로 내가 인정하겠어. 그래가지고 같이 토론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는 더욱 그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니까 남을 크리틱하는 거예요. 비평하고 야 그 육아무개 작가가 요즘 어떻게 그런데 그림이 좋지 않아? 뭐 이러고 막 그런 건 이 양반은 그 화가다. 그래서 화가들은 그림도 그려야 되지만 남 그림을 더 많이 봐야 돼요. 남의 거를 비평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애들은 뭐 학생들 보면 뭐 특출한 거 남들이 안 한 걸 해야지만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창렬이 물방울 작가라고 해서 또 그 시대는 그게 뭐 안 해본 걸 해가지고 하려고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도 타보고 낙하산도 타보고 뭐 배도 타보고 이렇고 자전거도 타보고 부산까지 가야 될 텐데 얘네들은 그냥 KTX 타고 금방 가겠다는 거야. 이게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인성 그림은요 서양화가 아니에요. 그냥 디자이너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듯이 초년기에는 지금의 이전 한국화도 많이 그랬어요. 한국화보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인성 그림을 이런 분석해 보면 그게 이제 접목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서당을 다녔을 때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수채화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전부 못 가지고 담채화 정도였지. 근데 그분은 여기서 특별할 것은 왜 컨템플레 아티스트 당대의 아티스트는 뭐냐면 지금처럼 수채화 붓으로 또 유화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먹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붓이 먹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양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필력을 볼 것 같으면은 서양화에서도 서양화 수채화에서도 동양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먼저 앞선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죠. 그게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인데 그러니까 수묵필로 무필로 수채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지금 애들은 수채화 붓 가지고 그렇지. 수채화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시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연구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좀 숫자를 U자로 쓰는 거예요. 화살표가 있어요. 이 숫자를 그 기름으로 그리고 싶고 기름을 수채화로 그리고 싶고 그런 분야에 넘나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나는 수채화다 하면 수채화만 그리고 그 유화 같으면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반은 유화에 붓 가지고 수채화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에다가 수채화를 그린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려고 그냥 그림 캔버스에 수채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벌써 시도한 거예요. 그런 그림이 제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도 받고 그리고 또 카이오 같은 그림은 종이에다가 질감을 두껍게 발라서 유화의 질감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유화야? 난 수채화입니다. 또 유화를 갖다가 그랬는데 이거 수채화야? 그래서 그분이 쓴 거는 물 숫자에다가 U자 써가지고 기름을 내보고 싶다. 또 기름을 갖다가 그만큼 재료공학 그거의 재료에 대한 물성 그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안 하고 그냥 아크릴하면 아크릴만 그리고 뭐 숯이라면 숯 가지고만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은 그 이인성이 가지고 있던 책들이 뭐 해부학이니 뭐 재료학이 이런 것들이 다 공부를 어우러져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 이제 중국의 남화, 북화 이런 것까지도 책이 중국의 그 습자지로 돼 있어가지고 책이
못 들을 정도로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책이. 그래서 그런 책들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품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천재성이라는 거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 노력하고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AI 시대에 오고 더 발전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틀려지는데 저는 아까 그 미술학교가 이 3년제로 하고 싶거든요. 4년제는 뭐 이렇게 되고 2년제는 전문대학 같지만 그 중간에 3년제로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한 걸 누구나 뭐 만져볼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그런 학년이라면 2학년부터는 이제 미디어 혹은 우리 지금 시대에 나오는 거 그런 걸또 그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다룰 줄 알고 3학년 가서는 이제 미디어 아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전부 그래서 저는 이인성 미디어 아트 스쿨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파인 아트를 모르고 그냥 기술적만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한다면 그런 쪽만 기법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 것 같고 다시 쉽게 얘기하면 기본 정도도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교양학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난 교양학부에서 배운 거 난 철학도 그때에서 배웠지 내가 언제 철학 배울 시간이 대학 있습니까? 교육의 꽃이 저도 교양이 필수라고 교양 과목은 2년 해도 돼요. 전공 과목은요 나 계속 나와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파인 아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학년 때는 그거를 이제 믹싱 할 수 있는 거고 3학년 때는 전문적인 AI 교육으로서 그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 정도로 가가지고 지금 그것이 우리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다시 이인성 얘기로 돌아간다면은 100주년 할 때 그 우리 회원들 중에서 저희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들 중에서 세미나 할 때 질문을 했어요. 이인성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했더니 거기에 있는 발치자 답변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더니 아마 김환기 윤영국보다 더 우리의 그림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고. 저도 바로 그 키워드가 그러냐 윤영국 씨처럼 반추상 넣어가서 그런 추상으로 가는 거지 저만 와가지고 추상은 아니고 그거는 철학적인 묘미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철학과 그림과 이런 게 들어있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뭔가 실험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유모모 관장이죠. 뭐 그분이 고민을 하더니 지금 인기 있는 볼 때 뭐 그 이유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있고 김환기 아니면 윤영국 쪽으로 유영국 선생님이 추천하죠. 저도 그래서 우리의 그림 발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해외에 처음으로 그때 6.25만이었었으면 아버님이 파리를 갈 준비했었거든요. 저 파리에서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때 상황을 보면 48년도에 화신백화점에서 크게 상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저 돈 벌어 돈이 이제 돈계장으로 쌓였대요. 저 돈 가지고 파리 가자고 그림을 많이 받았대요. 48년. 화신백화점에서 크게 했었죠. 그러면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이인성 작품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인성 작품은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작가는 작품으로 보여줘야 돼요. 피카소는 6만 점에서 7만 점이라고 있다고 그러듯이 뭐 낙서한 것까지 뭐 그러듯이 사파까지
이인성이 전업 작가인데 그림만 그렸는데 1년에 몇 점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따져보니까 400점에서 800점이다. 그래서 나혜석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전수되는 바람에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뭐 김영조 선생님도 그림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도 옛날에는 폐결핵이 유행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작품이 없고 또 몇몇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데 소실되고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인성 그림이 전반적으로 보자면 제가 지금 자료까지 뭐 조그만 그림까지 한다면 400점 돼요. 그러니까 400점. 그러니까 이인성을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죠. 기념사업에서 소장하고 계신 작품이 400점. 전체적으로 그린 작품들은 한번 이렇게 따져볼 수가 우리가 없네요. 한 800점 정도 되겠더라고요. 400점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실체가 한 400점 정도 되는데 소재 파악이 되는 건. 400점 정도. 지금 400점은 개인들이나 어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아니요, 그 중에서는 발견된 자료, 엽서, 칼라로 된 거 보고 뭐 재현할 수 있는 작품들이고요. 실제로는 그 미술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까 제가 가진 작품을 유상 기증 돈 받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간 그림 같은 경우도 제가 3억에 사가지고 1억을 받았으면 그 기증이랑 다름없죠. 그 기본을 안 주겠다는 거 뺏어올 거죠 나도. 3억에 그림 산 거 미술관에 1억에 돈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죠. 예산 없는데. 그런데 제가 잘한 거와 잘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제가 판 거는 삼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호암미술관을 우리 손자랑 데려가죠. 그러면 거기에 학예사가 나와서 정식으로 인사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는 언제라도 방문해도 수장고까지 보여줘라. 그 조건으로 팔았죠. 내가 보관하기 힘드는데 점점 망가지는데 그렇죠. 그럼 돈 받고 잘 보관해라. 그렇죠. 그렇지만 팔 때는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건희 컬렉션이 나올 때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인성 그림 내가 판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삼성에서 판 그림은 대구로 가져와라. 그래서 대구에 온 거예요. 이게 이인성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인성이가 혼자 오기 뭐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인성 그림이 7점 오면서 25점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인성이 한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피드백 할 때는 내가 팔았을 때 조건은 언제라도 딴 데로 갈 때는 나의 조건을 받아라. 그래서 소장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화랑에 그림이 없으니까는 넣었다 뺐다 해야지 그림값이 올라가는데 이인성 그림은 홍라이가 아니 삼성에서 팔 것도 아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팔 것도 아니니까 그림값을 모르는 거죠. 몰라도 저는 뭐 남아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거의 연구 보존으로. 연구 보존하고 지금 우리가 4만 불 시대니까 이제 그 리페어하는 사람도 있지. 옛날에는 그림 이거 수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을 하늘 같은 그림은요, 이 얼굴 부분을 다 일본서 이병철이가 고쳐온 거예요. 이게 이 가슴 부분하고요, 떨어진 거 다 고친 거고, 그 몇몇 그림 중에서는 지금도 손상이 될까봐 그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고 그 리움이고 호암미술관 같은 데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니까 저로서는 안심이 되는 거죠. 이 이인성 아트센터하고는 이 기념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인가요? 아니면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뭐 이인성 아트센터는 제 딸 이름으로 했고 기념사업회 이거는 제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건 같은 건데 우리 딸아이는 자기가 미대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자기 일이 바쁘니까는 나중에 책 만들고 할 때는 아트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만들었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구에서 새롭게 화가 이인성 기념사업회를 임의단체로 만들어가지고 회원이 지금 한
60명 되는데 월 5천 원부터 내거든요. 그래서 내주를 쉬는 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로 뭐 일반 관리비 정도는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하고 하는 거는 제 사비로 다 하죠. 제가 그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었는데 활동이 많더라고요. 기념사. 그거 거의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뭐야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대화 토론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유지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 사람들 발표도 받고 해야 되고. 34년인데요. 34년인데 푼 돈은 돈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간 건데 큰 돈 들어간 건 없고 교수님들 고맙이나 드리고 와서 초청해가지고 하고 저렇게 하는 건데 그건 계속 할 거예요.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걸 통해서 재능 기부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분도 많고 이 앞에 보이는 아트 상품도 제가 샘플인데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줄 테니까 퀄리티만 좋게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앞에 빵집 같은 거는 저하고 MOU 맺어가지고 그 빵 케이스에 2인선 그림으로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근대 빵을 팔고 있는데 뭐 매출이 많이 좋고 뭐 끝나고 한번 가봐도 좋지만 거기서는 아침마다 내가 조건을 붙였어요. 저작권료 뭐 막말로 70년 이상이면 무료라 그러는데 그거는 법으로 만든 거고 100년이 돼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저작권 다 준다. 그래서 내가 저작권은 우리 회원들한테 30% DC해 달라. 우리 이름만 되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가서 팥빙수도 15,000원인데 10,000원에 먹고 그리고 나는 아침부터 나는 제로로 해달라. 그래서 저가 가면은 아침마다 거기서 아버지랑 거기 아버지 그림이 있거든요. 자화상이 있어요. 자화상이.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래서 오늘은 뭐 인천사에서 뭐 누가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자사전도 한번 써보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써보거든요. 머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근데 대구에 와서는 그 빵집에 가면은 아버지 자화상이 있으니까 커피 하나 놓고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가 나오는 거죠. 실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버님하고 이렇게 살을 맞댄 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0일.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림 외에는 사진이나 그림 외에는 실제로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소회가 어떠십니까? 좀 전에 저는 사진을 통해서 보고 뭐냐면 우리 집에서도 참 신기한 게 뭐 큰 집 가서도 매번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른 됐지만 그렇게 되면 제사라는 게 그분에 대한 회고전이라 할까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만일에 이런 제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있던 걸 해주고 마무리에 간 것도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할 때가 됐고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얘기를 좀 한다면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11월 4일 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북에서 빵빵하고 벌써 인민군이 11월 달에 내려왔어요. 우리는 압록강까지 갔지만 그 청진 그런 데도 미군들 피해가 많고 11월 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총수 사람을 잡아놓고 재판을 했죠. 재판을 해놓고 했는데 우리 집이 또 끝발이 있으니까 우탄을 통해서 그 치안 뭐한 사람이 내 여동생의 그러니까 우리 매부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총수한 사람을 치안대원을.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가 났었어요. 근데 사형 선고가 나는데 최종 진술로 어머니가 그 피해자 진술 하니까 피의자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 애가 지금 나이도 어린데 그 집에서 보면은 원수가 원수를 또 낳게 되고 그래서 사형은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재판 기록에 나오고 모 잡지사에도 그 어머니가 있을 때 인터뷰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형을 안 하고 이런 뭐 무기 뭐 해가지고 재판이 보류되고 넘어갔는데 일사후퇴가 된 거죠. 그래서 일사후퇴 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후퇴를 하게 된 건데 보니까 그때는 좀 뭐 그래가지고 살아 있을 때까지도 지금도 저도 알려고 안 하고 그 총쏜 사람 이름 석자를 알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조 씨라 그러면 조 씨가 원수 같고요. 김 씨라 그러면 김 씨가 원수 같아가지고 저도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뭐 책에는 조 아무개로 나오고 뭐 책에 김 아무개로 나왔는데 지금도 그거 뭐 알고 싶지 않고요. 나 성질 같아서 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머니 선에서 이제 막았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그때 화장한 사람이 그 조태곤이라는 사람 무용가하고 그 누구야 박영선 씨가 화장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그거를 보가연동 그 위에 불광동에 있는 절에다가 했는데 그건 어렸을 때까지 맨날 저는 놀지 않고 때만 되고 그거 되면 그 제사 지내러 절에 갔어요. 절을요? 그래서 절밥이 어떻게 맛이 없는지 근데 설탕 친 튀각은 맛있대. 튀각에다 설탕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 생각이 나고 맨날 우리 차례 들어올 때까지 목탁 소리만 듣다가 우리 차례 들어오면 절하고 그러고 그럼 맞죠. 마무리로 간 게 언제예요? 마무리 간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는 분가를 했죠. 할아버지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다 정리하면서 그 절의 것도 옮겨라. 그러니까 63년도에 망우리로 옮겼어요. 근데 그 망우리 옮길 때도 그 화장한 그 항아리를 내가 들으려고 그랬더니 무겁다고 지게에다 지고 돌 비석도 지게에다 이렇게 사람 쭉 타서 오는데 이 망우리 고개가 우리 집에 그 할아버지가 그 망우리 우리 묘소를 찾는데 그 몇 달 동안 거기에 좋은 명단 자리 찾는다고. 그 산꼭대기인데 안창호 선생 위에요. 안창호 선생 위인데 그게 산을 굽이 넘어오는 바람에 사실 우리 젊은 사람은 여기 이렇게 오면 30분 걸릴 거리를 빙글빙글 돌아서 한 3시간 만에 오니까 지게 진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인지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돌려서 왔다고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보니까 내려갈 때는 10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무거운 짐을 쥐고 뭐 보따리에다가 뭐든 제사밥 쥐고 오니까 그 산에 올라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돌로 돌아서 이렇게 자동차 길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때 생각하면 민둥산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미아리에 송충이 잡으러 갔으니까. 선생님 그럼 그때는 어디 사셨어요? 이제 분가해가지고. 분가해가지고는 그 이제 장춘동 집으로 가기 전에 잠깐 살았죠. 장춘동 집에 살았어요. 이제. 장춘동 집으로 쭉 살았지만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태계에도 살았고 딱 2번 이사 갔거나 태계에 살다가 바로 그 근처에 장춘동 태계로 이사 갔고 하여튼 망우리 가는 게 절에 가는 걸 하고 또 이제 절에 가다가 이제 망우리로 옮기니까 맨날 망우리 그때는 그 이런 교통편이 나쁘니까 막 그냥 그 타이탄 뭐 추럭 이런 데 사람 싣고 글로 옮기는 거예요 막. 그러면 중랑교 그쪽에서 면목동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걸으면 한참 걸려요. 근데 망우리 공원 거기까지 가는 차가 또 시외버스를 타면은 짧게 걸리고요. 그래서 망우리 가면은 뭐 그때는 뭐 헬기가 B라도 뿌리고 뭐 헬기가 뭐야 그 한국일보사 비행기 이런 게 와서 공중 촬영하고 그러죠. 그래서 망우리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또 거기서 그 망우리 묘지가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하고 이게 경계선에 있어요. 교문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전 옛날에는 버스 타고 가게 되면은 그 춘천으로 가는 그 국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제일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막혔다 하면은 제사 지내고 오면은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전부 지방 사람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간소화되고 그랬지만 모든 게 머리에 지고 뭐 다 지고 가는데 집보다도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대잔치에 잔치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식모도 있었으니까 식모도 데리고 가고 짐 싸들고. 선생님 그 이장 어쨌든 절에서 이제 유골함이 망우리로 가면 이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장을 할 때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해당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인성이 해당화를 그렸는지 그렇게 큰 그림을 보통 이제 해당화 같은 경우에는 내지보다는 그 바닷가 쪽이나 모래가 있는 그쪽에서 사는 건데 어떻게 해당화를 그렸는지 하는 부분이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 그때 아마 다른 영상 기록에서 선생님이 그 해당화를 뭐 이렇게 심는 그런 영상을 언뜻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얘기해도 해당화는 제가 상징적으로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는 거는 44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거꾸로 44년 이게 5월달 6월달에 선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왜 그림을 그려봤냐면 이 그림이 몇 개월 걸릴까 이런 것까지 저는 검토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려봐요. 그러면은 보통 그 뭐 올해에 지금 그려야지 내년 5월달에 내놔요. 유화 말리는 시간도 있고 저 대자가 그러면 이 작품은 1944년도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단순 개념으로 44년도에다가 센티미터 잣대를 딱 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거꾸로 44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은 6월달에 작품을 냈다면 저거는 분명히 1년 전 혹은 스타트를 해당화 필름으로 3월달에 마지막 해당화 보고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쟁 시기에 저런 대작을 그릴 정도면 마음도 그렇고 대단할 것 같고 그런데 해당화가 44년도에 한영원 선생님이 아까 해당화 시를 쓰거든요. 그럼 그 해당화 시를 썼을 때도 그 영감이 해당화의 꽃말이 뭐 님을 그린다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광복을 그린다든지 그런도 추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화 그림을 좀 더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가시광선, 광복의 빛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여인이 손꼬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누구에게는 뭐 독립군의 사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밀레 그림의 바구니에 뭐가 있냐, 저 소녀의 바구니에 뭐가 있겠느냐 이런 퀘션 마크도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연출을 많이 했어요. 우산도 옆에 접었고 그 우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산이거든요. 영국에서 쓰는 이런 그런 나무로 된 우산이고 그 앞에 소라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저것이 개냐 말이냐 이런 의무심도 가질 수 있는 그 망아지냐 이런 것도 있고 이 양반이 그리고 복식 옷 만드는 사람은 야 저 그림에서 나오는 한복은 이데올리가 끈하게 우리가 개량 한복이 아니다. 저거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동양의 한복이다. 그리고 이분의 표정을 볼 것 같으면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애들한테 코도 몽뚱하고 이런 거를 그려서 저것이 가장 우리 한국의 가장 아카데믹한 그림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근대의 대표작이죠. 그래서 해당화의 꽃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해당화가 그 아버지가 한영원 선생님의 그 시를 영감을 보고 그렸다는 것도 추리할 수도 있지만 그 넘어서 아리랑 고개라는 게 34년도에 그렸는데 그 일제시대 때 아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했을 때 나름대로 한국어의 발전사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아까 이인성이 학교를 못 들어간 거는 학교 개혁령을 내가 교육사를 그랬듯이 그러더니 한글 편찬이
32년도인가 그 자세한 거는 이전 저도 있고 말살 정책을 38년도에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조선말을 그리고 41년도에 상시 개명과 동시에 조선말을 전혀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인 변화를 내가 이제 딱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인성의 사인에 대한 변지서를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걸 보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전체를 보고 뭐 발가락 만지니까 뭐 거북이 같다 이런 걸로 지금까지 학술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200편이라든지 그런 걸 다 보고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사인 자체에도 연대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변화를 주고 있어요. 야. 그리고 34년도에 그걸 그렸을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분이 다른 사람도 이거 가짜다 그러는데 일본에 있을 때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수채화전에 내놓고 그 이름을 아리랑곡이라고 줬을 정도면 이게 바로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한 아리랑인데 먼저 성북동에 있는 그림인데 저게 나도 경동 다닐 때 성북동에서 성신여고에서 제가 저 자리를 가서 봤거든요. 그 돌아가는 아리랑곡에 거기에 뭐냐면 나온 게 아리랑을 27년도에 영화가 나온 거야. 그런 역사성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얼마나 수학적이고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 뒤에 엽서를 보면 내 이 제목을 지어놓고 아리랑이라고 썼네 하하하 웃으면서 그 엽서에 나오는 거 보면 얼마큼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하고 어떤 차등을 주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그 그림에서도 뭐 꼭 안중근이가 총 쐈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라 이런 열사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제목 자체에도 아리랑국이가 들어갔고 이 해당화에도 독립을 기다리고 어떠한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구름 사이에 햇빛이 나오고 이런 걸 그렸고 그래서 내가 그 지금도 만일에 그 마무리 그쪽에다가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영원 묘하고 이인성 묘하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 옆에 방정환이가 있고 그 방정환이하고 한영환이하고 이 세 코드를 쳐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시발점을 해당화 길을 만들고 싶은 게 내 그래서 해당화를 내가 심었죠. 그걸 뭐 어렵게 가서 양재동 가서 어렵게 사왔는데 이게 뭐 관리인이 소금기도 주고 해풍도 맞아야 될 텐데 이게 훈련목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지에 내륙에서도 클 수 있는 해당화를 사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연습해서 사왔는데 그놈이 좀 쭉 줬더니 뭐냐면 까치가 와서 또 먹어가고 여기 동상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동상은 지금 내가 이제 꿈은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볼 줄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해당화를 심은 게 드디어 꿈은 이루어졌다고 내가 했는데 대구시에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은 이루어졌다고 내가 쓴 게 글이 여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그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사업 해당화 길 만드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도 한영원 선생님 것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과거에 대한 거를 알고 그래야지 뭐 거기서 뭐 자꾸 뭐 제사만 지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1942년에 그 김옥순이 돌아가시잖아요. 42년에. 그렇죠. 그것이 그 43년, 44년에 그 해당화를 그리는데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당연히 아까 한영원 선생님까지 그때는 우리가 나이 사는 게 뭐 60 한갑도 우리 때 막 했듯이 1년 1년이 굉장히 빠른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어떠한 꽃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또 이분이 이 세상만사 다 싣고 그럴 때는 그 사생을 많이 가요. 그러면은 이분이 갈 수 있는 거는 대구에서 제일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낙산사까지 못 가고 이 간포 경주에서 넘어가면 간포 그런 데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 꽃은 해당화뿐이 안 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저게 왜 해당화가 필적인데 왜 옷을 저렇게 입었냐?
그러면 해당 앞인 곳을 안 가본 사람 얘기야. 계절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도리어. 나는 낙산사도 가봤고 해당화 꽃피는 물법을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건 분명히 그분이 저렇게 옷 가슴에 이거 피고 옷을 입지 않으면은 해당화가 5월달에 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저 정도의 날씨고 그러면요 추워서 도저히 못 있어요. 그리고 바로 비가 끊쳤거든요. 우산을 접었고 비 온 다음에 구름 사이에 가시광선이 나오고 이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 수평선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그림 맞다면 이게 평행선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림 그리면 수평선이 평행선으로 이거를 맞고가 나와야 되는데 저건 7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저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진 찍은 거 해변가에서 찍은 거 봐요. 전부 뒤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7도가 그 찰나를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찍을 때 찰나를 그리거든요. 152분의 1, 그러니까 125분의 1초거든요. 저분 눈에는 그 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사가 보더니 야 역시 명작이다. 저 해당화 작품은 찰나를 그린 거다. 우리 눈에는 그 찰나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진 찍었을 때는 그 찰나가 보이거든요. 근데 천재의 눈에는 찰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좀 이따 밑에 나가서 원활한 다시 이렇게 복원한 걸 보여드릴 것 같으면 그 찰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사가 본 건데 어쨌든 간에 저 작품은 우리의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까 한영원 씨라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미래 지향적인 걸 좀 보고 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저게 우리 국가의 저에게는 1등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망호 역사문화공원 옛날에 뭐 망원에 공동묘지라고 했는데 그리 옮겨가게 된 거는 이제 분가를 하고 하면서 지금 절에 모셔졌던 유골이 그리 그 망원리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옮길 때는 뭐 주변의 지인들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장을 했겠네요. 가족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한학자거든요. 그때는 전부 한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비석을 못 읽을 줄 몰라도 그 어르신들은 우리 때는 지금도 저도 한자를 공부해서 비석 가면 다 읽어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분이 꼼꼼히 보니까는 나름대로 거기가 우리 민족의 어리 있는 모든 사람이 묻혀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더 명당 자리를 잡으려고 우리 아버지 묘가 그 산에서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제일 바로 그 밑이 안창호 선생 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안창호 선생 비서 뭐 있고 문희평이 있고 그 밑으로 전부 그쪽으로는 옛날에 보면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이쪽은 이쪽 편에 그 경계선 하나로 이쪽은 왜 이렇게 여드름 났듯이 그냥 공동묘지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봉우리가 많고 그냥 공동묘 이렇게 막 갖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으로는 교문이 이쪽으로는 꼭 뭐냐 띄엄띄엄 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띄엄띄엄 묘가 있는데 내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워카 자국이 6.25 때 총 비석에도 총 자국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워카 자국 밑에 뼈 들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런 걸 저는 목격도 하고 그 비석에 총 맞은 것도 좀 보고 그런데 이제 누가 여기 있나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한자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여기 누구 몇다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봤어. 아 이분이 그 여기를 어떤 풍수지리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묘자리가요 여기서 여기 망우리 묘 이쪽에서 중량교에서 오면요 여기가 전부 그냥 묘자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를 거쳐서 또 이 묘를 거쳐서 제일 이쪽에 그 지금 그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할아버지가 한학자니까 거기 있는 묘 있는 이거를 다 보고 정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역학도 뭐 하셨을 테니까. 뭐 역학까지는 왜냐면 사서삼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역학까지 주역까지 공부를 하니까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볼 것 같으면은
물 빠지는 게 저기 덕소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한강수 보고 늘 보이는 게 뭐냐 워커힐 아차산을 가리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기가 참 좋고 워커힐도 참 좋은 곳이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나중에 워커힐이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대학교 때까지 있었으니까 할아버님 모시고 올라가고 그러면 그쪽 산세를 보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관련 이렇게 묘소 이장하는 관련해서 자료들은 이제 사진 영상 나온 거 뭐 그게 전부인가요? 또 다른 자료? 그때는요 영상이란 거 없고 그 민둥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사진만 있어요. 이제 그때 하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주기적으로 아마 가실 것 같고 그러면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까 뭐 이중우 수업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그 신문으로 회자되고 그래서 많이들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박수근이나 이중섭이나 보고 한다면 이인성이 롤모델이었었어요. 나도 언제 이인성처럼 저렇게 대가가 되거나 그런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77년도에 화랑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선일보사에서의 어떤 또 그런 걸로 해서 신화로 만들었는데 저는 당군도 신화라는 건 좀 제 사고력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런 분들을 장사 속으로 신화로 만들어서 그림 팔고 이런 거는 좀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2003년도에 제 자비로 그건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그린벨트 뭐 해가지고 거기에 전혀 이전 손을 못 대게 했는데 이 나가는 건 돼도 들어오는 건 절대 못하고 또 나무 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갔을 때 내가 심었던 요만한 나무가 지금 이만한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야 될 텐데 베지도 못해요. 요만한 나무가 앞에 있는데 저것 좀 베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미 나무가 너무 커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옷걸이로 썼거든요. 올라가는 나무에 옷걸이로 썼는데 그 나무도 베고 싶은데 못 베게 해가지고 제가 2003년도에 이명박한테 진정서를 냈죠. 지금 너무 보기가 싫은데 내 자비로 그 조경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게 뭐 노인복지과인가 글로 오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오다를 줬더니 손대도 된다는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가봤어요? 그래 안 가봤죠? 사실 먼저 갔다 와서 했는데 못 갔어요. 비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상석을 파레트. 파레트가 크죠. 이만하게 돌로 파레트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놀랄 거예요. 왜 여기가 파레트가 이게 뭐지? 근데 이거 44년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당화 그린 그림이에요. 이 파레트가. 저기 사진에 44년도에 끄진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있는 건데 이걸로 상석으로 만들었으니까는 여기다가 나도 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꽃을 꽂게끔. 그래서 항상 여기 꽃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꽃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갈 적마다 여기다 꽃을 꽂아놓고 그렇게 하고 해서 꽃 꽂은 사진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상석에 이렇게만 돼 있고, 그다음 비석 그거는 요 돌도 내가 저기 전라도 보성 쪽이 좋다든가 뭐 해서 아주 최고급 돌로. 비석은 저기 뭐 절에서 올 때 그때 그 비석 아니고 아니, 새로 그 비석은 내가 이전에 새로 하면서 그 비석은 그 땅속 밑에다 묻었어요. 땅속. 그래서 다 그 비밀은 다 내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돌은 저기 나중가 거기에 제일 좋은 그 임금님이 쓰는 상석을 가져왔는데 문양 디자인도 왕이 쓰는 디자인 하지 말라. 괜히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는 보통인이 쓰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해라. 뭐 욕 넣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나름대로 우리 서민들이 아름다운 그 상석을 만들었고, 상석은 이 아버지가 가진 파레트로 만들었고, 그 돌 디자인은 그렇게 했고, 이쪽 거 디자인은
디자인도 제가 제 돈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가르쳐주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 그냥 상사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하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 기막하네. 자료 보면 그게 다 디자인 제가 해가지고 네. 그 했더니 그 나라에서 한 것처럼 한 거죠. 나라에서 옆집도 그럴까봐 우리 집은 나라에서 허가 받고 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게. 지금은 이제 이 역사공원 거기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이 중랑구에서 관리를 한대 이제는요. 전체 거기 자체 그래서 역사문화공원으로 해서 아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 세간의 평가들을 보면서 어떤 거 뭐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잘못 알려진 것들은 오늘 또 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에도 혹시 더 이렇게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것들이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지 뭐 오늘 길게는 말씀을 못해도 제목은 던져놔야지 또 그걸 가지고 또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그 고인 돌아가신 분들 그 시대에 돌아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대구가 T였었어요. 저기 보면 T로 대구로 썼다면 그런 것도 그 당시 거로 T로 써야 되고 만일에 근데 이런 공적인 사람들은 전부 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은 그거를 현대 발음으로 왜냐 외국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박정희 동상도 박정희는 CH로 썼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지금 용어로 J로 이렇게 쓰듯이. 근데 그거를 여기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주장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뭐냐면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일하는 걸 싫어들 해요. 그 전시회도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뭐냐면 고인에 대한 뜻을 좀 더 추모하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 박정희도 여권에는 CH로 썼는데 지금 근데 CH로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한간이 있듯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루스다방도 르자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아르스가 ARS가 그거로 써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좀 아르스라는 말로 저는 쓰고 싶고 카페란 말보다도 순다방을 쓰니까 파인 티 아트룸이라든지 그런 말이 다 한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돼가지고 뭐 공원이 옛날에는 귀신 나올까봐 못하는 걸 도리어 거기 가서 산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봐요. 뭐 일본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봐도 거의 집안에 집들에 다 모시듯이 또 미국은 그런 센트럴 파크 이런 데 가도 여러분들이 메모리얼 이렇게 보듯이 나름대로 중랑구에서 참 그거는 큰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잘 됐고 그래서 그거를 뭐 행사 위주로만 하지 말고 어떤 소책자를 만들어서 아까 저희도 이제 책자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대구의 이인성, 이상화, 그다음에 박태준 음악가 박태준, 그다음에 이병철까지 그래서 투어 간단히 했듯이 뭐 거창한 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리서치가 되니까 그런 거보다도 쉽게 4개국으로도 뭐 요즘 한국말도 저는 챗 GPT를 쓰니까 쉽게 해가지고 QR 코드라든지 그런 걸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과거를 back to the future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여기가 이런 거구나 그 교육적인 걸 좀 했으면 바람직하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꼭 우리가 주변에 이런 걸 있으면은 당대의 잣대로 잣대로 그 해당화 거리를 좀 만들어서 그냥 뭐 무의미하게 걷는 것보다도
여기에 한영원의 해당화가 이어서 이인성의 해당화. 한영원 선생님은 44년들에 시 쓰고 돌아가셔요. 해방을 못 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 큰 별이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꼭 아래에서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방정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을 포함해서 어린이 시화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행사를 좀 했습니다. 중앙문화원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는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 콘텐츠가 지금 하나 제시를 하신 거니까 중앙문화 입장에서 그거 받기만 하면 그냥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어린이 노래 방정환 선생님을 기리고 또 독립운동가 한영화 선생님을 그리고 뒤에서 독립운동한 우리 이인성 화백의 그림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좀 좋을 수 있는 교육도 됐다고 바람직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대표님이 아드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조금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보는 아버지 이인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세간에 잘못 알려진 것들은 빨리 정리해서 한번 책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과 과도 다 있고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밝힐 건 밝히더라도 이분이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남이 인정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훌륭하지만 이런 우리 그림이 세계 전시회로 좀 나가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이런 뭐 미국 시대니까 미국 같은데 전시회를 좀 열어주고 또 자꾸만 우리에서 뭐랄까 그 아트페어의 외국 그림도 좋지만 지금 아트페어에 지금 큰 게 뭐냐면 그 우리 한국화라 그럴까 한국화 그림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뭔가 사실 이인성 얘기하면은 그래도 한국화에서 한국의 색깔을 지금 만들어냈다는데 또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향토라는 게 그 우리만 향토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향토가 있고 일본도 향토가 있어요. 뭐 우리 컨트리 이런 컨트리송 뭐 했듯이 그 존 덴버 이런 사람들 했듯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조선하고 그때 그 일본에서 전시한 게 있어요. 그게 1930년대에 전시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중국 사람 그림이다. 아 이거 한국 사람 그림이다. 아 이거 일본 사람 그림이다.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은 이인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본 게 그거예요. 황토가 비가 오면 갑자기 빨개지고 또 일본 가면요 빨간 흙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회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하늘 그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가봐요 볼 수 없어요. 우리만 보는 그런 거예요. 이 가을 오는 날도 작가가 작품을 지어놓고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고민해요. 애 낳고도 부모가 이름 짓는 거 고민해요. 그래서 장명소까지 가는데 이인성도 가을 어느 날 저거 써놓고 왜 딴 사람들이 왜 여름 어느 날이지 왜 저거 우통 벗는 게 어떻게 가을이냐.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그 해설사들이 잘못 와전돼 가지고 지금도 이게 고정관념을 해. 가을 무조건 시원해, 여름 무조건 더워,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내가 가을에 대한 이인성이 얼마나 천재성이냐면 가을은 말이죠 8월 4일에서 7일 사이가 입추예요. 우리 농업국가에서는 이 농업에 대한 거는 이 음력에 대한 계절의 민감이 제일 민감해요. 그래서 이인성은 더욱 천재성이 보인다는 게 그거거든요. 저걸 여름 어느 날 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가을 어느 날 했는데 가을의 때밭은 저기 아까 보여주듯이 해가 해바라기도 있고 아까 여기 그림이 하나 있던데 가을 어느 날 그림이 그 대표작이 이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름 끝머리에 들어간 해바라기가 축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옥수수도 그렇고 이거 사실 여름의 마지막 반에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축 늘어지고 뭐 어떨까 우리의 가장 대조되는 파란 하늘에 그래서 파란 하늘 같은 경우에
가을이라든지 그런 게 한데 지금까지 그 뭐 학자들이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시대의 계절 감각이 도리어 없는 분들이 고정관념에 가을하면 추운 줄 알고 야 추운데 왜 이렇게 옷을 안 입었어? 그게 아니거든요. 이 가을 어느 날만큼 뭐냐 이성이로든지 볼 때는 뭔가 결실을 맺는 계절이에요. 결실이 맺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따가운 햇살 밑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하게 이런 그림이 작품과 잘 나왔고 아까 이거 여기에 경주의 상곡이라는 이름도 그 사람이 쓴 노트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제목을 고도의 상곡이라고 했는데 작품을 낼 때 보니까 이거 아니다. 고도 그러면은 가야의 수도도 있고 백제의 수도도 있는데 이거 분명히 여기 첨성대가 있는데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그거 본인이 썼어요. 그렇게 지우고 경주의 상곡이라고 딱 쓴 거예요. 경주에 이거 그릴 때도 일주일 동안 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그림 그래서 이게 최고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뽑은 상으로 됐듯이 그런 고민적인스러운 걸 안 들고 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쓰겠지만 이런 걸 남들이 한 얘기에 벗어나질 못해요. 학자들이 지도 교수의 눈치 보고 며칠 전에 누가 제가 이인석 한번 써볼래요? 한 2년 전에 이랬더니 지도 교수한테 가서 이인성 작품을 쓰겠다 했더니 지도 교수가 뭐라네요? 야 쓰지 마 그러더래요. 왜냐 지도 교수가 이인성을 모르니까 지도 교수가 이인성 그림을 본 적도 없고 책에서만 봤으니까 지도할 게 없는 거예요. 야, 딴 거 써. 그래서 제대로 된 이인성 박사학위 논문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념사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 지금도 장학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후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분 그렇게 이인성 관련 연구자들을 좀 후원하고 또 길러내 주는 것도 기념사업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학교 미술대학 있으면 미술대학 거기서 해야 되지만은 안 한다면 뭐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학교도 관에다 맡겨가지고 문교부에서 인증받는 학교는 하고 싶잖아요. 아까 사디라는 학교처럼 우리 저기서 한 사람이 나가서 세계에서 1등하는 걸 원하지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 상표 가지고 거기 가서 꼴찌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학교 나와가지고 도리어 1등하는 게 낫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어떠한 내 소신감이 있어서 나라에서 어떠한 그 돈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세나라는 형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독지가가 있으면은 이런 거에서 느닷없이 뭐 쉽게 얘기해서 삼성이 큰 건 리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독지가가 있고 또한 사실 뜻이 있는 저 길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했듯이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두들기고 노크해주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모여라 그러고 해야지. 아니 지가 뭐 돈 많이 있고 뭐 졸부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마지막 멘트는 이미 제가 중남문화원이나 아니면 중남구에 뭐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그건 미리 지금 하셨으니까 그걸 빼고서 이 이인성 유산을 이제 보존하고 또 계속 이제 알리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지금도 좀 대중화 그리고 같이 즐겨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 우리 교과서에 전부 밀레 고흐만 그리가 있어가지고 이인성 그림 보고 저 고흐 그림 같다. 그때가 제일 속상해요. 왜 고흐 그림 보고 이인성 그래요? 이인성 그림 보고 고흐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제일 하는 거는 교과서에 이인성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제일 이거 했을 때 옛날에 그 성경인가 그런 데서 그 장학 퀴즈 할 때 이인성 그림 보여주고 이거 누구 그림입니까? 했더니
끝까지 못 맞추더라고요. 음. 그렇듯이 그건 아니고 제가 좀 문제는 이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딴 데 다 그거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변화, 이노베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코 그림만 있어야지 뭐 되는 거야? 밀레 그림만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우리 근데 가까운 근데 이인성도 있고 저기부터 이인성 해바라기도 있고 이인성의 뭐 모나리자 그림보다도 더 좋은 뭐 어린애 그림도 많고. 그런데 교육이 문제점이 뭐냐면 뭐 대구에서 이러는 건 하지만 뭐 지방일수록 강사들이 서울대학교 사람이 와야지 그 지방 사람들이 모인대요. 뭐 서울에 있는 교수가 와야지 된다는 거는 뭐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서울서부터 교과서에 교육감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 우리의 그림을 싣고 단원, 뭐 회원, 오원 이런 그림을 제대로 접근한 다음에 그게 예고편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은 원화를 보고 싶은 거지. 어떻게 자기가 뭐 그 원화보러 가가지고 감동을 받습니까?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배너 그림 하나 보면 곳곳에 배너 포스터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 그리고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발행이라는 영화하고 뭐 안소니키 나오는 거 뭐 얼마나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 하나씩 붙어 있어가지고 저거 보러 가자 그래야지.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볼 사람만 보는데 그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교과서 같은 데 실려야 되고 또 교과서에서도 그걸 가지고 해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인성 그림 가지고 고갱이 조선의 공이야. 조선의 이인성이다. 그리고 조선의 이인성을 보고 고도 따라 그렸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맨날 밀레 고 그려놓고 그거 갖다 그러는데 그거에만큼은 제가 그런 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 대표님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지금까지 잘 오셨고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그리고 또 학교도 만드시는데 아마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또 여러 자료들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시작이니까요. 네. 마무리보다도 1편 해놓고 나서 컨티뉴 해가지고 한 5편까지 갈 겁니다.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호가 어떻게 유명이 됐죠? 모르죠? 저기 고호가 어떻게 해서 그림이 떴냐고요. 태호의 부인, 네? 그 저기 동생의 부인 때문에 오케이, 아시는 거. 거기서 이렇게 해줬죠. 네. 동생의 부인이 영어 선생이에요. 불란서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요. 근데 동생 부인이 그 태호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품을 보다 보니까 두 남자들끼리 간 편지가 어떻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불어를 쓴 게 아니라 영어로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영어로 보니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보고 영어권도 보고 그래서 고호가 뜬 거예요. 저 말이죠.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김달진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인성은 이채원이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에 와서. 저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니 그 금방 하시네. 그래서 저기 관심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인성 작가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저는 원래 그 미술을 잘 몰라요. 근데 보면서 이분 너무 재미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작품도 너무 재밌고 다양하고 색감도 그렇고 정말 실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작가구나라는 생각했고, 또 저희가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에서 있는데 그 대충 여기에 다 계신 했어요. 그 연구회 이야기가 분들하고 섞이긴 전체 영화 연구회 했거든요. 분들하고 같이 이 앞으로 월미도에서 왔다.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너무 그거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도 우리가 근대 뭐 근현대 이런 거를 소개하는데 월미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인성 작가의 이런 거를 좀더 끄집어내서 덕적도 그린 것도 있고, 알려주면 월미도.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월미도 그림 그런 것도 예, 예. 처음에 작품을 나한테 가져왔을 때 가짜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33년도인데 일본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사람이 야 어떻게 월미도라는 게 있냐 그래가지고 가짜로 이름이 한장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사진 한 장이 이만큼 모든 걸 역사를 바꾸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저건 난 본 거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림이 그 전날 그린 게 있고 그 다음 날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니 자 그럼 월미도 저거 하나 가지고 33년도 하나 가지고 인천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따져보십시오. 33년도 해가지고 인천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왜냐 재밌을 것 같아요. 1918년도에 이제 개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철도의 역사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고 그때 같이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인천에서 왔으니까 여기 구슬동이 허가서 하나 있고요.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의 사례를 이거 써야 돼요? 네, 그냥 동의 받아서 해야 돼서 이거 지우자. 수도표자.